네, 강지연의 트리플 P 시간입니다. 강지연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급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장 어떻게 좀 열릴까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해외 시장 움직임, 지수 움직임 좀 체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그런 하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만 이제 기업 실적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모두 다 0.2에서 0.7% 정도의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이탈리아만 강보합 정도, 그리고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0.46% 정도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실적 발표는 캐터필러 정도가 이제 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캐터필러는 실적의 예상치는 상회하는 그런 결과는 나타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 자체는 좀 역시나 하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방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캐터필러의 반등이 나타난 모습이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컸었던 기술주들의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라든지 나스닥, S&P 모두 강보합에서 이제 0.38%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있고, 그동안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는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인텔이라든지 휴가레 패커드 같은 기술주들 전반적인 반등세가 나타나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급락 이후에 일단 월요일장에서는 뚜렷하게 일단 방향성은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좀 물증이 있어야지 올라갈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이번 주에 지난주 급락을 좀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재료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다 마찬가지인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의 시장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앞전에는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같은 유럽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들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좀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신용 리스크라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경기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계속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미국의 4분기 소비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제 4분기 성장률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그거를 눈으로 지표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런 지표들이 좀 더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시장에서는 좀 더 상승을 하고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지금 현재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처음에는 이제 어닝 시즌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우려감이 좀 컸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기대치도 높았었는데, 다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실망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IT 섹터라든지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다시금 전환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애플이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거를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멘트를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고 또 아이패드 미니가 공개가 되죠.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을까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700불 넘어갔다가 오히려 이제는 600불에 대한 지지까지도 확인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있는데,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주가가 선반영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더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나오면서 실제로 주가 같은 경우가 7월 달에 자리대까지도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좀 더 하락세가 컸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시금 650불을 회복해가지고 재차 강세의 흐름이 나타내준다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금 재상승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완전히 이제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반에 이제 어닝 시즌이 지나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주가 가장 지금 성적이 안 좋아요. 애플이 좀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부분도 오늘 장에 좀 중요하게 뉴스로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늘과 그리고 내일 이틀 동안에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사실 FOMC 회의가 지난달에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양책이 나오기는 힘든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올해 마무리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이런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연장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앞서 이제 무제한 MBS 매입이라는 QE3를 발표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 무제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난달에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부양책 발표 이후에 흐름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단순히 지켜본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그 FOMC 회의에서 이 목표치가 좀 설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실업률 어느 정도까지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나요? 실업률은 한 7% 정도를 잡고 앞전에는 한 7% 정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네. 7% 정도는 이제 목표치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뭐 8% 미만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제 굳이 포기자라든지 여러 가지 실업률의 정상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여전히 실업률은 8%대가 좀 넘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라는 수치까지 내려가는데도 뭐 바로 빠르게 개선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부양책 쓴다 하더라도 최소 1, 2년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실업률이 지난주에는 일단은 8%에서는 처음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시장의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낮아요. 계속해서 7%대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QE3 목표니까요. 좀 확인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어떤 부분도 체크를 해오셨을까요? 네, 그 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의 자금 동향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채권에 대해서 과매수다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채권에 대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었는데 이 자금들이 어느 정도 위험 자산으로 조금 이동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자금이 본격적인 이동은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4주간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채권형 펀드와 그리고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입 상황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채권 자금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도가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같이 이제 한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실제로 선진국 채권 펀드라든지 이머징 채권 펀드 이런 전체 펀드가 아직까지는 자금 유입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재정 절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이 좀 더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대한 주식형 펀드는 오히려 이제 유출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올해 미증시도 이제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15% 정도 S&P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만큼 주식형 펀드 역시도 환매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주식형 펀드가 선진국에서는 유출이 되고 있지만 이머징 국가로는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자금도 역시 이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흐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크게 이동될 수 있는 모멘텀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모멘텀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에 대한 재정 절벽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기업들의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제 전망이 나타나준다면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자금 이동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좀 올해 후반에 걸림돌이죠. 재정 절벽, 그리고 계속해서 또 내년 실적을 좀 내려잡고 있어요. 주요 기업들이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돼야지만 좀 이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화를 띠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가가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띠지 못하고 약세로 뛰면서 이제 90불을 다시금 이탈을 해서 88불 후반대에서 마감이 되는 그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하향 안정세를 좀 띠고 있고 브렌트유라든지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락세를 그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된다면 난방유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가는 하락이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좀 양봉이 나왔습니다. 15거래일 만에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흐름을 좀 봐야 될까요? 좀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좀 읽어도 될까요? 우선은 이제 국내 시장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드렸는데 유럽이라든지 미 시장에 비하면은 국내 증시가 너무나 상승도 상대적으로 못했고 그리고 하락은 좀 더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세가 컸던 만큼 하방 경직이 어저께는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국내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펀드 환매가 어느 정도 진정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저께 증시는 이제 1910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지만 마감은 1940포인트 정도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매도 규모가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00원 선이라는 그 중요 자리대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환차익을 누린 매도 물량이 출회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보통 시장에서 국내 주식 시장에 자금을 유입을 할 때는 단순히 이제 환차익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환차익과 주식의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재 국내 시장을 보게 될 경우 12개월 향후 12개월 정도의 MSCI 코리아에 대한 자산 가치를 놓고 본다면은 현재 1.15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1.1배에서 1.5배 사이에서는 앞전에 계속해서 매수를 했던 그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환율이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의 환율 절상이 아니라 이거는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출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저께 낮게 출발해서 60일선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이탈하고 나서 60일선을 회복을 준다면은 그때는 지지 테스트가 필요한 과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과 내일 정도는 이런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외적으로도 시장에서는 이제 내 업종별 그리고 중소형주, 거래소, 대형주 이런 쪽에서 사실 상대적인 차별화가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띄었다면은 이제 금요일과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금 내수주와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이 강세를 띄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이제 뚜렷하게 어느 쪽이 더 강세를 띈다, 약세를 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좀 힘든 상태에서 즉 모멘텀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지루한 장세가 나타나고 업종별 차별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좀 약간 답답한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 하에서 좀 접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는 일단은 같이 묶어서 보자고 해주셨어요. 네. 길게 좀 가져갈 만한 종목군을 묻어두고 단계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거 코스닥 쪽에서도 기회 또 분명히 있을 거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어제 말씀해주신 대로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었어요. 이번 주에는 좀 이쪽으로 해서의 흐름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딱 그렇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6%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도 다시 추세를 살리냐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아직까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코스닥도 역시 단기 납부일 때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히려 강세를 띈다면 단기적으로 다시금 조정을 받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수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장을 볼게 될 경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 향후 시장에 대한 경기 전망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해외에 있는 좀 규모가 크게 운영하는 펀드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기 회복, 올해 하반기와 그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제 시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강세로 뛸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면서 대부분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포트를 60% 이상을 채워놨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역시나 국내 시장에 있는 기업들도 빠르게 그 실적이라든지 이제 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한 방향 자체를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본다면 경기 민감주는 꾸준히 좀 모아가지고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코스닥이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종목별 장세, 그 업종별 장세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대형주 섹터 내에서는 종목들이 그동안 좀 많이 추천이 나갔었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분들도 확인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그때 데일리로 지금 종목을 주고 계시죠. 오늘은 어떤 종목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서 IT 부품 섹터 중에서 이제 디지털 시스템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되는데 윈도우 8이 출시가 되죠.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요즘 들어서 강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기업 자체가 턴라운드를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앞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던 구간에서 반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종목을 오늘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코스닥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신용 잔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신용이 높은 종목은 비중을 좀 조절해서 들어가시고 손절가는 꼭 지키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앞서 이제 강세를 띄다가 주가 급락이 나왔던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물대를 이탈하고 나서 빠르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고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4분기에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구간대에서 이 구간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가 좀 중요하게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이 자리대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났고 전체적인 추세는 이미 돌파가 된 흐름이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오늘 매수를 한다면은 12,7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 굉장히 좀 짧게 12,300원 정도를 바로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단기적 목표가로서는 14,000원 정도, 14,100원이 이제 목표 단기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4,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14,000원 갈 때를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크게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우선 접근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4,000원 갈 때를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다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할 수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상당히 짧게 잡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지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